네, 안녕하세요.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부동산 경매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제가 깨달은 부동산 투자로 확실히 돈 버는 두 가지 법칙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내용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내용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만 원의 가치가 있겠고 어떤 분들에게는 10억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이 내용들을 진실하게 받아들이는가 아닌가 그 차이에 따라, 그리고 또 용기 있게 실천하는가 아닌가 그 차이에 따라 틀려질 텐데요.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나름대로 허투루 가볍게 듣지 마시고 한 번쯤은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만약에 확신이 든다고 한다 그러면 용기 있게 행동하셔가지고 꼭 행복한 부자의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로 확실히 돈 버는 두 가지 법칙을 바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법칙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집값이 장기 우상향하는 경제학적인 원리. 여러분들 집값이 장기 우상향한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그게 경제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원리인가는 많이 예, 그 의문을 갖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집값이 장기적으로 우상한다는 말은 분명히 틀림없는 명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시간에도 잠깐 방송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실물 자산의 가치 이런 부분들은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거나 혹은 공급이 줄어들거나 이런 식으로 가격이 상승할 유인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시중 그 실물 자산의 가치는 높아지더라. 왜 그럴까요? 실물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려면 수요가 늘어나야겠죠. 그리고 공급이 줄어들어서 희소성이 인정돼야겠죠. 그런데 그러한 조건들의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늘어나는 이유는 바로 화폐 유통량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화폐 유통량이 늘어나면 실물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화폐 단위로 표시된 실물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 같은 착시가 일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상단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게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의 그 통화량의 그래프입니다. 화폐 유통량이겠죠. 이 화폐 유통량을 보면 정말로 변동 없이 꾸준히 매끈하게 상승을 하죠. 그렇죠? 이 변동 없이 꾸준히 상승하는 이 통화량의 증가분들이 실물 자산의 가치를 키우더라. 짜장면이 500원 하던 게 지금 10배가 올라서 5,000원 하고, 그 쌀값이 10kg 얼마 하던 게 지금 두 배, 세 배가 올랐고, 그렇죠? 라면도 그렇고 기타 여러 가지로요. 집값도 거의 지금 2006년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이 오른 상태죠. 근데 여러분들 그 부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시겠는데, 통화량의 증가에 따라서 이렇게 실물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더라. 그런데 왜 짜장면은 10배가 오르고 나머지 뭐 집값이나 쌀값 이런 것들은 두 배 정도밖에 못 올랐을까요? 그건 바로 생활에 필수한 필수재들, 생필품 같은 것들, 집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가격이 일정 정도 상승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가하기 때문이겠죠. 결론적으로 이 규제만 없다고 한다 그러면 이 통화량의 증가분에 따라서 가격은 수렴하도록 돼 있겠죠. 이게 경제학의 기본적인 원리이고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을 띄운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규제는 지금 시장에 흡수가 되고 있다. 다만 지금 사이클의 힘들, 그 상승의 에너지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못 느낄 뿐이다. 나중에는 그 규제가 무섭게 시장에 흡수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화량의 곡선은 이렇게 매끈함에 비해서 이거는 그동안에 이제 매매가가 변동하는 그 지수의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는 매끈하지가 않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하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우상향하다가 이렇게 우하향하고 우상향하다가 우하향하고 이런 기본적인 또 다른 원리들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분명하게 집값은 장기 우상향한다라고 믿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또 이 그래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만약에 그 우하향하는 그 속에서 투자를 감행했다고 한다 그러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지대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들. 또 다른 원리가 무엇일까? 바로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부동산에는 사이클이 있다.
이 사이클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 그래프를 보셨을 때에 일정한 시점이 됐을 때에는 집값이 하염없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또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면 다시금 회복을 하게 되고, 회복을 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오히려 전고점을 넘어서 가지고 상승을 하게 되고, 상승을 하다가 다시금 에너지가 소진되면 이렇게 후퇴를 하게 되고, 후퇴를 하다가 또 평균 이하의 가격으로 또 떨어지게 되는 지점이 있고, 이렇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부동산의 경기에 그 사이클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그래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회복기에서 상승기로 돌아섰을 때에는 매도자가 중심이 되는, 매도자 우위겠죠. 그리고 하락기에는 매수자가 우위가 되는 그런 시장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이클의 이론들인데, 근데 문제는 현재 시장은 그렇게 매끄러운 곡선을 그리지 않고 일정한 주기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일정한 주기를 갖고 있다. 뭐 10년 주기설이니 18년 주기설이니 이런 주기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예측이 쉽겠죠. 온 국민이 다 그걸 또 믿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하락기의 정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집을 사게 되고, 상승의 정점에서는 모든 사람이 집을 팔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렇게 되면 사이클이 붕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이클들은 전제가 사람들이 이 사이클이 있다는 것들을 모르고 움직일 때, 그럴 때에 이 사이클이 형성되는 부분들인 건데, 사이클이 있다는 걸 알고 움직인다고 한다면 또 다른 사이클이 생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사이클이 생성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한, 소수만 알고 있는 비밀이라고 한다면 사이클이 변동 없이 여러분들은 사이클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클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하다가 우하향하다가 우상향하다가 우하향하다가 이런 비밀들을 알게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겠죠. 근데 다른, 제가 이제 이 사이클의 이론들이 분명히 있는가 없는가를 공부하기 위해서 정말로 오랜 시간을 공부를 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이 한 줄로 정리되는 이 명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으니까 기타 다양하게 복잡하게 공부하고, 또 부동산을 설명할 때도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하죠. 금리와의 관계, 뭐 미국의 케이스 실러지수와의 관계, 주식시장과의 관계, 그러면서 자기만의 독단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자기 이론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론들이 다 틀려요.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지금 그 부동산 전망이 틀리는 이유들이, 이 부동산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진리는 굉장히 단순한데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만의 이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사이클 공부를 정말 오랫동안 많이 했는데, 결국은 한국 부동산에는 사이클이 있구나, 외국의 부동산에 비해서 더욱더 분명한 사이클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발견을 해냈습니다. 이 부분들은 믿으셔도 좋을 겁니다. 근데 한국 부동산이 외국 부동산에 비해 사이클이 분명한 이유는 뭘까요? 한국에는 한국만의 특유한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거를 먼저 논하기 전에 외국 부동산의 사이클들은 있는 걸까요? 외국 부동산의 사이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사이클, 유럽의 사이클, 아시아의 사이클, 뭐 심지어는 저기 섬나라인 오스트레일리아의 사이클 다 분석을 해봐도 분명히 사이클이 있습니다. 일정한 주기는 없다는 건 분명하고요. 10년 주기설이니 18년 주기설이니 이러한 일정한 주기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유사한 시기의 사이클들은 있더라, 이런 부분들은 밝혀냈거든요. 그런데 한국 부동산은 외국 부동산에 비해서 더 분명하다. 외국 부동산의 전반적으로 외국 부동산의 사이클을 끌어가는 동력은 뭘까요? 그 부분들은, 외국 부동산은 경기의 흐름에 되게 민감합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경기가 떨어지고, 근데 경기가 상승할 때 부동산은 상승하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 부동산 사이클을 이끌어가는 주된 이유는 바로 금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금리 하나만 갖고 시장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바로 금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금리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금리가 상승할 때 부동산 시장도 상승하고, 금리가 하락할 때, 금리가 하락하면 투자가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상승할 것 같지만, 금리가 하락할 때는 오히려 또 떨어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에는 분명한 시장을 끌어가는 분명한 동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세제도입니다. 전세제도는 여러분들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전세가 많을 것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특이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전세제도라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사이클의 분명한 그 이유가 되고 분명한 원인이 되더라. 그게 뭘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우리나라는 매매 아니면 전세, 물론 월세도 있습니다만 그 비중이 낮으니까 일단 빼자고요.
그러면 매매 아니면 전세인데 일정한 시점까지 매매가가 막 치솟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덩달아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되고 더욱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에너지가 소진되게 되면 일순간 고요해지죠. 고요해지게 되면 그 많던 매수 수요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집은 사거나 아니면 집은 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전세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전세 수요가 또 급증을 하겠죠. 이 전세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매매 수요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매매가는 떨어지지만 전세 수요가 급증하다 보면 전세가는 상승하고 매매가는 하락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맞닥뜨리는 점이 있겠죠. 그 임계점, 그 임계점에서 바로 뭔가가 또 폭발하겠죠. 그렇죠. 그게 수요의 에너지든 상승의 에너지든 사이클의 추세적인 힘이든 이 힘이 다시금 상승의 동력이 되고 다시 상승 사이클을 끌어가겠죠. 이렇습니다. 매매가가 전세값보다 떨어질 수 없고 이 과학적인 원리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전세라는 제도가 특유하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엔 또 매매 아니면 전세 이렇게 양극단을 선택하는 그런 뚜렷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이클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분명하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하락하는 게 경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이클이 분명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이가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큰 격차 없이 사이클이 분명하다. 이 부분들을 분명히 안다고 치면 바로 부동산 투자로 확실히 돈 버는 방법 첫 번째 법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부동산에 사이클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입니다. 부동산에 사이클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지금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조만간에 또 하락을 하겠구나. 그런데 하락이 지속되다 보면 전세가가 상승을 하게 되고 상승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임계점이 도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다시금 상승 사이클이 도래하겠구나. 그러면 굳이 지금 집을 살 필요가 없겠구나. 그때 하락 사이클의 정점에서 집을 사게 되면 상승 사이클의 초반부터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하는 그 효과를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2015년에 제가 이제 부동산 경매를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을 싸게 사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늘상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년에 수백 건씩 낙찰을 받아야 되는 저로서는 부동산의 이 흐름들을 꿰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2014년 아시다시피 굉장히 횡보하던 시절입니다. 가격이. 그래서 부동산 그 뉴스들은 보면 지금 아무리 시장이 지금 하락세를 멈췄다 하더라도 더 이상 오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1년 이상 횡보하는 걸 봐라. 그런 뉴스들이 팽배할 때입니다. 시장은 굉장히 암울했고요. 실수요자들 몇 명만이 높아지는 전세가에 견디다 못해서 집을 사는.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지표들을 분석을 좀 해보니 시장에 미치는 수십 가지 요인들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15년부터는 상승세가 추세적인 상승세가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자들한테 지금부터 모든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일단 낙찰을 받아보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재건축 아파트,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재개발 지분, 그리고 적정한 그 종잣돈을 보유한 사람들은 85제곱미터의 대단지에 아주 유력한 노얄층 노양동에 정말 괜찮은 아파트들을 좀 비싸더라도 사투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제 제자들은 정말로 많은 물건을 낙찰을 받았고 게다가 낙찰받지 못하는 분들은 실제로 사기도 했죠. 그때는 갭 투자란 말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런 것도 유행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단순한 이 원리로 사이클이 있는데 앞으로 2015년부터는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걸 믿고 시작을 했죠. 그러면 그때 이제 그때는 전세가율이 거의 90%에 육박했고 일정한 지역들은요. 그리고 대출도 90%까지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 사기만 하게 되면 1억만 있어도 여러 채를 살 수 있었죠. 그랬다면 지금 5년 동안 그동안 이제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무슨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굉장히 자산이 많이 늘어났겠죠. 그러면서도 늘상 또 사이클이 있으니까 무한정, 천정 없이 치솟지는 않을 거니까 항상 우리는 하락기를 대비하면서 움직여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지만 그 하락기는 제가 신이 한 이상 정점을 찍어드릴 수는 없지만 상승의 정점을 찍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저리는 제가 지표를 보고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 방송, 제 칼럼들을 꾸준히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해왔던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부동산에 사이클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칙은 첫 번째 법칙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라입니다. 그때에도 반신반의했던 분들은 결국은 투자를 안 했고 결국은 엉뚱한 물건들을 주식 같은 거 하시다가 실패하고 이랬던 부분들인데 사이클이 있다는 것들 분명히 믿고 제 말을 믿고 움직였던 분들은 그리고 사이클이 있을 때에는
규제가 나와도 사이클의 추세적인 힘을 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8.2 대책 나와도 9.13 대책 나와도 코로나가 와도 팔지 말고 보유해라, 아직은 움직일 때가 아니다, 이런 말들을 굳건히 믿었기 때문에 투자의 성과가 굉장히 틀리죠. 같이 시작했습니다마는 보유한 사람과 팔았던 사람들 틀리고, 같이 강의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사이클의 힘을 믿었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투자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마는 첫 번째 법칙은 사이클이 있다는 걸 믿어라. 두 번째 법칙은 첫 번째 법칙이 사실이라는 걸 믿어라. 이 두 가지 법칙만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부동산 투자로 확실히 돈을 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릴 때 제 방송의 가치가 10,000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10억짜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에이 괜히 시간만 버렸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법칙이 사이클이 있다는 법칙을 시중의 전문가들 90%조차도 믿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8.2 대책이 나오거나 9.13 대책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자기의 포지션을 바꿔가지고 상승해서 하락으로 포지션을 바꾸게 되고, 그리고 자기도 잘 이런 단순한 진리를 모르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을 들어가면서 굉장히 다른 수많은 지표들을 고려하면서 시장을 전망하고 굉장히 어렵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혼란스러워하고. 그렇지만 인생의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단순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힘든 이론을 가지고 자꾸 포장을 하게 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 변호사로서 깨달았던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다음 사이클에서 지금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 사이클이 분명히 돌아설 거구나, 그러면 그 사이클 때에는 한번 움직여 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경제적 자유, 행복한 부자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필요한 건 실행할 용기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